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대화에 나설 경우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북한이 나흘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나흘 만에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절대 상대하지 않겠다, 다소 높은 수위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배경을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입장에 바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북한이 2018년에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때도 2017년 말까지만 해도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고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매우 강경한 입장을 내놨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입장이 언제 다시 협상으로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오늘과 같은 메시지가 있었다고 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협상에 또 안 나온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북한의 메시지로 인해서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이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정치 군사부문 로드맵을 향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남북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까?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줄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약속하는 것은 어떤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정권 변화, 소위 말하는 레짐 체인지를 우리가 기획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북한의 안전 보장을 원한다는 것은 실제 북한의 정권을 보장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명분하에 한미 동맹의 해체, 작게는 한미 훈련 중단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라지고 남북 간에 보다 안정된 관계가 유지되는 어떤 그러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을 밝혔지만 우리 정부가 내놓을 조치에 대해서 당장 그런 북한이 협상에 나올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2018년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게 분위기가 다시 좋았다가 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또 2019년 때 또 8.15 문재인 전 대통령의 8.15 경축사회에 또 원색적 비난을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이 한번 이렇게 좀 꼬였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그때처럼 그때보다는 좀 더 복잡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상황이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계속해서 제재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도 어떠한 대외적인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고 북한이 항상 찾는 대외적인 명분은 외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북한이 우리나라처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여전히 민심이 중요한 측면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대외적으로는 매우 강경한 메시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북한이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거든요. 그 속내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속내를 알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윤 대통령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 특히 북한에 대한 정책 기조라는 것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매우 단기적인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을 먼저 줘가면서 아무 기약 없는 협상을 위한, 그러니까 협상만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아픈 구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조치, 그다음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국제사회와 논의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현 정부의 그런 원칙적인 입장이 달가울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게 달가울 수도 없지만 접점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오늘 뭐 비핵화 협상도 뭐 안 할 것이고 자기들은 뭐 핵무기는 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2018년 19년에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말이 꼭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없다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북한이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내놓은 구상, 왜냐하면 우리가 내놓은 구상이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제재의 환경 속에서 매우 커다란 제안을 했다는 것은 이미 북한도 그 제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당장 오늘 내일 북한이 긍정적으로 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네. 북한이 어느 순간 협상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틀 내에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 대북 접근법을 그대로 하더라도 좀 협상장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의 이제 협상을 이제 수정한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뭘 내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로 항상 귀결이 되는데 그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었지만 사실 국제사회에서 통하지도 않고 북한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 2018년 봄부터 2019년 하노이까지 협상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사실 뭐 개성연락사무소 폭발하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뭐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부가 무엇을 제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결국은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구상을 내놨을 때는 그 내용 자체도 담대하지만 그 정책을 이끌어가는 태도 역시 좀 더 담대하게 지켜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좀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거든요. 지난 코로나 관련 발언도 그렇고 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는 겁니까? 지난번에 아마 우리 통일부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위치를 잘 봐주면 우리나라 통일부 차관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뭐 그게 기분이 좀 나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상대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뭐 김여정의 상대가 윤 대통령이다라는 메시지를 뭐 본인들은 뭐 전하고 싶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표명을 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뭐 설득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압박도 하면서 이렇게 대화로 유도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우리의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정부에서 밝힌 대북 정책은 북한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인센티브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압박, 그러니까 우리는 대비 태세를 계속해서 갖추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군사적 차원의 대비 태세 강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유지를 통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제재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시에 8.15 경축사와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온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까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한꺼번에 발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은 긍정적인 메시지에 북한이 일시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틀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을 구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담화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놓고도 북한이 우리 군이 특정한 지점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당국이 분석한 지점이 틀릴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약간 고도의 심리전인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북한은 항상 우리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을 뭐 원하기 때문에 뭐 일종의 기만술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이 아니고 이제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고도에서 이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탐지한 지점이 북한이 실제 발사한 지점과 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뭐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북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 내부
내부에서 큰 의견 차이를 뭐 일으킬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은 군에서 나중에 확인을 뭐 해서 뭐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군은 일단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라고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90km란 말이죠. 지금 뭐 안주냐 온천이냐 이 차이인데 이게 만약에 90km 정도 관측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순항미사일 특성상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순항 미사일은 워낙에 낮은 데서도 발사가, 그러니까 뭐 드론이 뜨듯이 발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최초 발사 지점에 대한 오차는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오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또 탄도 미사일과는 다르게 순항 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정말로 북한 말대로 약간의 오차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 방위에 뭐 큰 문제가 있다거나 군 대비 태세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북한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돼 왔었는데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뭐 9월 달쯤 할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그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핵실험을 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북한은 이제 작년에 김정은이 전술핵을 뭐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술핵에 대한 효과성을 외부에 이야기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화한 핵탄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전술핵의 실전 배치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오히려 뭐 한국이나 미국 국제사회보다는 시진핑의 연임을 앞두고 있는 중국에게 어떠한 의미를 두느냐 하는 것이죠. 중국은 2016년, 17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에 동참을 했었고 그렇죠. 지금 2021년 들어서 2021년과 2022년에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의 국제적인 사회에서의 위치는 매우 곤혹스럽게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자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또 국제 정치 역학상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부분을 북한이 더욱더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